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 레지스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트랜스퍼 오퍼레이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레지스터가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레지스터는 그냥 collection of binary 스토리지 엘리멘트들, 0101을 담고 있는 110 뭐 이렇게 담고 있는 이렇게 벡터 또는 뭐 세트, 어레이 그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요. 그게 레지스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내부적인 구성,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원하는 요 데이터들을 계속 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홀드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쉽게 로드 할 수 있어야죠.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어야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레지스터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레지스터는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는 로드, 업데이트하는 기능 말고 간단한 몇 가지의 오퍼레이션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특별히 레지스터에서 하는 오퍼레이션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서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트랜스퍼였고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어리스메틱. 세 번째가 로지컬. 네 번째가 쉬프트 오퍼레이트. 전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레지스터 안에서 또는 레지스터 간에 일어나는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특별히 쉬프트 되는 오퍼레이션을 전담하는 레지스터, 그걸 이제 쉬프트 레지스터라고 불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봤고요. 오늘은 레지스터 중에서 또 특수한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늘 할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인데요. 카운터는 그야말로 카운트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 카운트할 기능이 많거든요. 그 필요가. 자, 그래서 이 카운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온라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카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플 카운터, 싱크로너스 카운터, 어덜 카운터라 그래서 뭐 이제 모듈러 N 카운터가 이제 BCD 카운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아비트러리 세퀀스를 카운트하는 아비트러리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지털 게이트와 플립플롭 같은 메모리 스토리지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터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카운터는 6장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카운트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시퀀셜 로직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스페시픽 스테이트 시퀀스를 카운트한다. 뭐 어렵게 써놨는데 이거죠. 그냥 0, 1, 2, 3, 4, 5, 6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수 순서대로 카운트를 하든지 또는 1, 3, 5, 7, 9 홀수만 하든지 거꾸로 8, 4, 2, 6, 8, 6, 4, 2, 0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카운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카운트하든지 정해져 있는 시퀀스를 스페시픽한 시퀀스를 세어내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자, 이때 언제 세느냐, 언제 카운트를 하느냐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뭐 컬러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other 소스로 뭐 만약에 무슨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그 스위치가 눌려질 때마다 카운트를 해라. 눌려질 때마다 거꾸로 카운트를 해라.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카운트의 소스에 대해서 레귤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일레귤러한 인터벌로 만들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카운터들의 우선은 이 카운터가 쉬운 얘기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볼 카운터는 우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업 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업 카운터. 위로 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우선은 요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순서로 쉬게 되는 카운트하게 되는 카운터의 모양을 맨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업 카운터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리플 카운터라는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는 싱크로너스 카운터라는 아이디어인데 리플 카운터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0, 1, 2, 3, 4 이렇게 카운트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카운트해야겠죠. 당연히 디지털 디바이스니까 이진수로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대로 그 메커니즘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리플 카운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 이 리플 카운터에 대한 얘기는 앞에 강의할 때 잠깐씩 언급은 됐습니다. 리플이 뭐예요? 이렇게 파도, 물결 치는 파도가 이렇게 전파되듯이 그 효과가 전파되는 형태여서 리플 카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플 카운터는 문제가 있어요. 이 리플 카운터 서킷은 디바이스 로직은 싱크로너스 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동기가 맞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자, 동기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냐면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동시가 아니니까 뭔가 지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딜레이들은 많은 시퀀셜 로직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시퀀셜 로직의 이 딜레이가 일으키는 문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시퀀셜 로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럭으로 움직이잖아요. 딜레이가 생겨서 이 클럭이 뭐 포지티브 엣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퀀셜 로직이 동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포지티브 엣지가 되는 요 시간 간격보다 딜레이가 커지면 동작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시퀀셜 로직은 항상 딜레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목표고요. 그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리플 카운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싱크로너스 카운터. 어싱크로너스 하다고 그랬으니까 not synchronous니까 싱크로너스하게 카운트하는 거를 우리가 또 만들어냈죠. 요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논리회로의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이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아주 직관적인 리플 카운터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리플 카운터는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0, 1, 2, 3, 4, 5, 6 이렇게 쭉 그냥 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예를 들어놓은 게, 리플 카운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은?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쉬는 카운터입니다. 라고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설명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이게 트루스 테이블. 사실은 이거는 시퀀셜 로직이니까 트루스 테이블은 아니고 일종의 스테이트 테이블이죠. 근데 스테이트 테이블은 좀 다른데요? 예, 요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스테이트 테이블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000 스테이트면, 그 다음에 0001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2 스테이트면, 그 다음에 0010이 되고요. 1010이면 0011이 되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이러한 방법의 스테이트 테이블 또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예, 그러면 리플 카운터, 여기서 만드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4비트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럼 0000부터, 숫자 0부터 어디까지? 1111, 15까지. 0, 1, 2, 3, 4, 5, 6, 7 이렇게 쓰이는 카운터네요. 오케이. 그거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카운터 할 일은 많으니까 뭐 클럭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이제 스테이트 테이블 같은 요 테이블을 자세히 보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observation. LSB는 every 클럭에 따라서 바뀐다. LSB, 얘가 LSB인데. 네, 클럭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치면 오케이. 예. 꼭 클럭은 아니어도 되는데. 예. 만약에 이 카운터, 리플 카운터 클럭에 따라서 하나씩 0, 1, 2, 3, 4로 이렇게 되는 걸 만든다고 치면 여기는 0이었다 1, 1이었다 0, 0이었다 1, 1이었다 0. LSB가 바뀌네요. 됐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시 익숙치 않으니까 생각하면 4비트짜리 그 카운터를 만든다 그러면 플립플롭 4개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일단.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은 여기는 Q8, 3, 2, 1, 0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Q3, Q2, Q1, Q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컴플리먼트 아웃풋들도 있고. 이해됐죠? 예.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LSB Q0이 0101이니까 얘는 컴플리먼트로 넣어주면 되네. 자기 거를.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는 거를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 이제 알았어요. 얘는 어떻게 만들지 대충 견적이 나오네. 계속 바뀌니까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위에 하이어 비트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요걸 보는 거네. 여기를 보니까 요거 이제 하이어 비트를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네. 여기 말로 써보면 예, 바로 밑에 로우어 비트의 한 피리어드가 지나면 하이어 비트가 변하네. 무슨 뜻이에요? 로우 비트 한 피리어드 0에서 1, 요게 한 피리어드죠? 요게 지나니까 얘가 0에서 1로 바뀌네. 또 0에서 1 되니까 1에서 0으로 바뀌네. 0에서 1 되니까 0에서 1로 바뀌네. 하나 높은 비트는 그거보다 하나 낮은 비트의 피리어드가, 여기서 피리어드는 뭐 묶음으로 얘기하면 요게 한 피리어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게 한 피리어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컴플리먼트로 바뀌네요. 이전에서는. 이해되죠? 하나 더 높은 걸로 볼까? 네, 여기는 어디서 봐요? 여기 바로 밑에 로우 비트의 한 피리어드가 어디예요? 002, 0010 요게 한 피리어드네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바뀌네요. 뭐 얘기하는지 알죠? 0010 한 피리어드 되니까 1에서 0으로 바뀌네요. 그렇게 움직이네요. 높은 비트는 하나씩 바뀌네요. 그 하나 밑에 게 한 피리어드가 지나면 오케이. 여기서는 한 피리어드가 언제 지나냐 하면 1에서 0으로 바뀔 때 한 피리어드가 지나네요. 여기도 1에서 0으로 바뀔 때 한 피리어드가 지나는 거지. 1에서 0으로. 여기서 1에서 0으로. 됐죠? 예. 한 피리어드가 예, 자 그렇게 바뀌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겠어. 얘가 LSB고 얘가 이제 MSB 쪽인데 예, 사실은 원래 LSB를 위에다 많이 그렸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그렸네요. 이렇게 MSB로 올라갈수록 얘의 한 피리어드가 바뀐 변화를 얘의 클럭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D 플립플롭은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상태가 바뀌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얘의 상태가 한 피리어드 끝날 때 그거의 결과를 요게 클럭으로 넣어줘요. 얘의 상태가 끝날 때 그거의 결과를 여기 클럭이 표시가 안 돼 있네. 클럭으로 넣어주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클럭 인풋에 그 밑에 플립플롭의 변화를 넣어주겠다. 뭐 대충 이걸 보고 그 정도 이해가 됐으면 좋은데 여러분 보고 이거를 뭐 발명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걸 봅시다. 자, 여기서는 간단한 리플 카운터 2비트짜리 예를 들었습니다. 2비트. 2비트짜리 리플 카운터는 이런 거예요. 0001, 1011. 그 다음에 다 되면 다시 이제 00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는 요게 LSB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게 LSB고요. 요게 MSB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더 이제 하이어 비트란 얘기죠. 하이어 비트로 됐고 얘가 로우 비트고요. 오케이. 로우 비트 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0, 0, 1, 0, 1 계속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컴플리먼트로 바뀌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재밌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우 비트 쪽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의 컴플리먼트를 나의 넥스트 인풋으로 갖다 붙였어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넥스트 인풋이잖아요. 넥스트 스테이트. 여기가 나의 컴플리먼트를 초록색으로 나의 넥스트로 돼요. 그러면 내가 클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었으면 그게 내가 원래가 0이었으면 여기는 0이고 여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럭이 들어와서 내가 1이었으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긴 0이잖아요. 0이 넥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리플 카운터의 LSB 쪽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아이디어예요. 이쪽은 뭐예요? 얘가 한 피리어드가 끝나면 다시 얘기하면 1에서 0으로 바뀌면 요게 한 피리어드니까
그 피리어드가 0, 1, 1에서 0으로 바뀌면, 1에서 0으로 바뀌면 그게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클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클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원래 얘가 어떤 스테이트가 있었다고 치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얘는 0이겠죠. 요 0이 있었다고 치면 요 0이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오케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클럭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랑 똑같네. 나는 항상 나의 컴플리먼트로 바뀌어야 되니까 클럭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나의 컴플리먼트가 들어가 있고, 오케이? 클럭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바뀌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비트를 연결해 놓으면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0, 0, 0,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MS니까 0, 0, 0, 1, 1, 0, 1, 1, 다시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냐면 한번 그냥 보세요. 0, 0이죠? 그 다음에 0, 1이죠? 1, 0, 1, 1. 됐죠? 그거의 변화가, 이거는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니까, 포지티브 엣지에서 이렇게 변하고요. 여기 포지티브 엣지에서 이렇게 변하고요. 왜 이렇게 변해요? A는 나의 컴플리먼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포지티브 엣지에서 여기가 0이었으면 컴플리먼트 1 되고요. 얘가 또 포지티브 엣지에서 1이었으면 0 되고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요거는 이해됐죠? 그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고, A가, B는 얘가 클럽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포지티브 엣지에서, 그러니까 엣지에서 이렇게 변하면, 요 엣지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0에서 1로. 나의 컴플리먼트로. 똑같이 변할 때 나의 컴플리먼트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리플 카운터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 카운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요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요거의 변화가 요로 전가가 되는데, 클럭은 여기만 들어가니까 얘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여기에 클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클럭의 변화가 여기서 처리가 돼야 되고, 오케이? 됐죠? 무슨 얘기인지? 클럭이 들어가면 여기서 처리가 돼서 그 변화가 그 다음 클럭으로 들어가고요. 그 클럭이 들어가면 그게 또 여기서 처리가 돼서 만약에 요 하나가 더 있으면 그 다음 클럭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파가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에서는 요 그림이죠.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전파되고. 그게 조금씩 밀린다는 얘기의 그림이 이겁니다. 원래 클럭이 이렇게, 이건 이제 홀링 엣지에서 변하는 걸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이해를 더 얻기 위해서. 홀링 엣지에서 변하면 첫 번째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변해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거가 그 다음 클럭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변해요.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변했는데 얘는 여기서 변하는 거죠. 이만큼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가 더 있다면 여기서 변해요. 이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딜레이가 n비트로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CBA 요 세 개가 1, 1, 1일 때 그 다음 클럭이 들어와서 0, 0, 0으로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이 된다. 문제는 뭐라고요? 이 클럭의 주파수가, 클럭이 변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이 딜레이가 나오는 시간, 딜레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은 다행히도 딜레이 되는 시간이 클럭보다는 짧아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더 딜레이가 더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리플 카운터는 구조적으로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직관을 이용해서 조금의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에 게이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 디플립플롭만 잘 연결하면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딜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딜레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싱크로너스 카운터입니다. 싱크로너스 카운터는 전체 카운트 되는 숫자의 업데이트가 동기에 맞춰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럭이 모두 들어올 때 클럭에 맞춰서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돼요. 여기는 이제 4비트짜리를 예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앞에서 본 것처럼 00000001 0010 0011 이렇게 쭉 변하는데, 오케이? 여기서 요거 변하는데 얘 변하는 거랑 얘 변하는 거랑 얘 변하는 거랑 얘 변하는 게 동시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얘가 변하고 넘어오고 프로파게이션 리플처럼 리플되고 리플돼야 되는데 리플 카운터는 얘는 여기서 얘 변하는 거, 얘 변하는 거, 얘 변하는 거, 얘 변하는 게 동시에 된다는 의미입니다. 싱크로너스 카운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동시에 변하려면 여러분 뭐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각 비트가 이 비트, 요 비트가 이렇게 변할 거를 미리 계산해 놔야지. 뒤에 거에 상관없이.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요 비트가 이렇게 변할 거를 얘보다 밑에 비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올림으로 얘 그 비트가 얘 변할 거를 미리 계산해 놓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그게 싱크로너스 카운터의 아이디어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직관적이고 약간 무식하네요. 무식해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은 약간 무식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플립플롭입니다. 플립플롭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D0, D1, D2, D3 4개. 그래서 그거의 아웃풋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건 이거지. 만약에 이 플립플롭에 10, 1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게 몇이냐면은 11이네요. 숫자로는. 오케이. 10, 1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아웃풋이 얘 1은 쭉 따라가서 여기 1이고 얘 0은 쭉 따라가서 여기 0이고 그래서 요 1011의 커런트 스테이트가 1011로 여기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클럭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돼야 돼요? 1011에서 넥스트 스테이트는 그냥 우리 암산으로 1100이 돼야 되겠네. 이게 11이니까 12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넥스트 스테이트가 될 거를 이 인크리먼트라는 별도의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미리 계산해 놓는 겁니다. 1011 알면 그 다음에 1100이라는 거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 넥스트 스테이트, D 플립플롭 인풋에 딱 대기시켜 놓는 거지.
그러면 클럭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요 1이 여기로 들어가고, 요 1이 여기로 들어가고, 요 0이 여기로 들어가고, 요 0이 여기로 들어가죠. 동시에. 그래서 싱크로너스입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심플하죠. 무식하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게 컴퓨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 자, 그래서 미리 넥스트 스테이트를 미리 따로 만들어 놓자. 자, 그럼 따로 만들어 놔? 이렇게 들어온 거에 요거 하나 더해진 요거를 결과로 내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인크리멘터 배운 기억나네요. 예. 우리 3장에서 디자인 바이 컨트랙션에서 우리가 풀 헤더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막 지워가면서 X로 막 지워가면서 그죠? 인크리멘터 001 더해지는 하나 인크리멘터 하는 거 그렸던 게 기억나잖아요. 그거 4비트짜리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맞는 인풋 4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더 게이트들은 들어가서 돈은 들지만 전체 시스템은 비싸지지만 싱크로너스하게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금방 얘기했네. 업 카운터는 우리가 한번 디자인 바이 컨트랙션으로 만들어 본 바 있으니까 그거 여기다 갖다 끼워 놓으면 됩니다. 4비트로 만들어서. 오케이. 또는 이 업 카운트는 그렇게 풀에 대해서 디자인 바이 컨트랙션까지 안 만들어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 그림입니다. 요 파트가 컨비네이셔널 로직 파트예요. 여기 익스클루시브와 4개고 엔드 게이트 4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 생각해 보면 앞에서 본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 카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예요. 0000 0001 0010 0011 0100 점점점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카운터가. 그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플립플롭의 인풋을 넣어준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어 신호, 이거는 뭐 새로운 신호인데 카운트 이네이블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거 정도 나오면 카운트 시작해라라는 컨트롤 신호라는 건 딱 눈치채겠죠? 예. 이거 이제 컨트롤 신호예요. 컨트롤 시그널. 그래서 이 컨트롤 시그널이 1이면 얘가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컨트롤 시그널이 0이면 지금 업데이트 하다가 그 상태에서 홀드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들었네. 근데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이고요. 오케이. 홀드하거나 카운트하거나 그거를 이제 얘가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얘가 이제 카운트가 1이라면 카운트 하는 얘기죠. 카운트 하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재밌어요. 각각의 요 가운데 거에서 할게요. 예, 여기는 처음이니까 요거에서 각각의 그 플립플롭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내가 변하면 나의 컴플리먼트로 변해야 되잖아요.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물론 1에서 1로 가는 경우도 있네요. 오케이. 하지만 변하면 컴플리먼트로 변하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인풋이 컴플리먼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 컴플리먼트냐면 지금 카운트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1이죠. 우선은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네. 우선 여기는 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다시. 자, 카운트는 1입니다. 예,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러면 나는 컴플리먼트로 변해야 되네. 1과 익스클루시브와 나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떤 변수에 컴플리먼트 나오죠. 이거 익스클루시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1이면 여기 들어오는 나의 컴플리먼트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Q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 리플 카운터는 컴플리먼트를 여기서 뽑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나의 상태를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서 컴플리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새롭죠? 예. 그건 이제 카운트 할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컴플리먼트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얘가 컴플리먼트가 되는 경우는 밑에 놈이, 그러니까 얘가 컴플리먼트가 되는 경우, 요거네, 여기. 요거죠? 여기 가는 거. 컴플리먼트가 되는 경우는 밑에 놈이 1이고요. 그 얘기입니다. 밑에 놈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도 1이면 얘가 1이죠. 얘가 0이면 얘가 0인데, 엔드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카운트 하라면 여기 1 되죠. 1 되면 여기 1 들어갔네. 그러면 요게 컴플리먼트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얘가 0이면요. 얘가 0이면. 요 상황이죠, 요 상황. 0이면 변하면 안 되네, 얘는. 그 위에 거는. 얘가 0이면, 여기 0이죠. 0, 엔드 하면 0. 0이니까 0이네. 그러면 0과 어떤 거를 익스클루시브 오하면 나 자신하고 같잖아요. 0과 어떤 걸 익스클루시브 오하면 나 자신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0일 때는 나 자신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0일 때는 밑에 게. 밑에 게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컴플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있는 요 엔드 게이트는, 요 엔드 게이트는 뭐냐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네이블링 게이트 형태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개념적으로 보면.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것도 또 잘 생각해 보고요. 예, 금방 설명을 낸 네 번째 것도 다 똑같이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다시 지우고 그래서 요게 D 플립플롭에 있는 파트고요. 요게 컨비네이션 로직 파트예요. 그걸 요렇게 연결해 줬잖아요. 앞에서. 요게 D 플립플롭 파트, 요게 컨비네이셔널 파트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싱크로너스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는 되는데요. 하나 딜레이가 생길 소지가 있네. 뭐예요? 여기서 보면 얘가 엔드 되고 걔가 또 엔드 되고 엔드 되지 여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값이 나오려면 요 엔드가 여기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리플 카운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생겼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긴 요게 생기는 거예요. D 플립플롭보다는 게이트 딜레이가 적긴 한데 요것도 게이트 딜레이를 만들 여지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이 다음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쪽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딱 보니까 전부 다 딜레이가 없이 이렇게 하나씩이면 되네요. 딜레이가.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를 시리얼 게이팅한 싱크로너스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시리얼, 직렬로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거를 우리가 이제 패러럴 게이팅한 싱크로너스 카운터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또 똑같아요. 직관적으로 볼까요? 얘가 언제 업데이트가 됩니까? 얘는 세 번째 비트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지. 점점점점 해서 0, 0, 1, 0, 0, 0, 1, 1, 0, 1, 0, 0. 지금 내가 금방 뭘 얘기했냐면 요 세 번째 비트는 얘는 언제 업데이트 됩니까? 언제 업데이트 돼요? 여기가 모두 그 뒤가 1, 2, 1일 때 클럭이 들어오면 업데이트 되죠. 그 얘기를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얘가 1이고요. 여기서 나온 얘가 1일 때라는 그림이 얘입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왔죠. 얘가 1일 때라는 그림이 언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들어왔죠. 됐죠? 예.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하지만 이네이블이 1일 때 카운팅 하라. 요 세 개가 1일 때 여기가 1 되면 맞죠? 예. 뭐예요? 익스크루시브 오어가 이렇게 들어갈 때 얘 나의 컴플리먼트가 들어가겠네요. 이해되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의 게이트 딜레이가 다 똑같아지겠죠. 이 맨 마지막 거는 캐리 아웃이어서 카운트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카운트가 끝나면 여기가 1 나오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1, 1, 1, 1이면 거꾸로 MS부터 얘기죠. 1, 1, 1, 1이면 한 클럭이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0, 0, 0, 0 되고 여기가 1 됩니다.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0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겠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패러럴 게이팅 하는 거고요. 요거는 carry look ahea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adder에서 썼던 표현인데요. 미리 carry가 있는지 없는지를 look ahead, 미리 보는 것처럼 여기가 반전될지 안 될지를 얘와 노란색, 얘 초록색 끌어다가 미리 본다. 그런 의미죠. 이게 간단해요. 이게 간단해요. 이거는 거의 똑같은데 개수는 똑같죠. 네, 게이트 개수. 그런데 어디가 간단해요 라고 얘기하면 요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3인풋 엔드고요. 요건 4인풋 엔드예요. 여기는 전부 다 2인풋 엔드예요. 그럼 누가 간단해요? 얘가 더 심플한 거예요. 앞에 거보다. 맞죠? 예. 이게 간단해요. 더 앞에 있는 이게 간단해요. 이건 리플 카운트인데. 리플 카운터는 게이트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경제적인 건 요 모양입니다. 리플. 직관적이고. 그런데 딜레이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좀 들이거나 더 들여서 패러럴 게이팅 하면 이렇게 하면 예, 제일 싱크로너스한 카운터를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other 카운터만 2개만 더 얘기하고 3개 얘기해야 되는군요. 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카운터 뭐가 있습니까? 예, 다운 카운터. 이건 하나씩 업 카운터 하는 게 아니라 줄어가는 거예요. 7, 6, 5, 4, 3, 2, 1, 빵. 다시 7, 6, 5, 4, 뭐 그런 거. 됐죠? 업 다운 카운터는 내가 원하는 enable, 컨트롤 시그널을 줘서 카운트 업 하거나 카운트 다운 할 수 있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상으로 카운트 업 또는 카운트 다운 한다는 얘기는 그냥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468을 카운트 업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 얘기예요. 네, 하나씩 늘어나는 거. 자, 이거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만들 수 있다고 치고, 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예요. 스테이트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리플 카운터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싱크로너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안 합니다, 우리는. 자, 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패러렐 로드 기능을 가진 카운터. 이거 뭐야? 패러렐 로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네요. 레지스터에 어떠한 값을 미리 어사인하고 싶을 때. 나는 카운터를 만드는데 3비트 카운터예요. 그런데 리셋을 쫙 누르면 시작을 011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 101, 그래서 000, 그 다음에 쭉 나가는. 그렇게 카운터를 만들고 싶을 때 그걸 패러렐 로드. 그렇게 원하는 시퀀스를 쓸 수 있는 거를 패러렐 로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어떤 카운터가 있냐면요. 모듈러 n 카운터인데요. 모듈러 n 카운터. 디바이드 바이 n. 이거는 뭐 가장 간단한 얘기가 BCD 카운터인데요. 나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쉬고 다시 9까지 쉬고 다시 0으로. 10, 11, 12는 안 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0, 1, 2, 3, 4, 5, 6, 7까지 쉬고 다시 0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쉬고 모듈러. 이건 모듈러 10이고 이건 모듈러 8이죠. 예. 이거 나머지들이니까. 예. 그렇게 쉬고 돌아오는 그런 카운터는 또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비트러리 시퀀스 2, 4, 6, 8, 10, 2, 4, 6, 8, 10 이렇게 쉬는 거. 또는 뭐 1, 7, 3, 5, 2, 4 뭐 이렇게 막 엉뚱하게라도 그렇게 쉬는 카운터. 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렐 로드 기능이 있는 카운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지난 시간에 쉬프트 레지스터의 패러렐 로드 우리 했었잖아요. 예, 그때 다 설명했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할게요. 예. 여러분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 딱 째려보니까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패러렐 로드 기능 있는 카운터. 처음에 카운트를 안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어떤 비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홀드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예. 두 번째, 카운트 업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퀀스, 아까 011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겠네. 자, 좋은 학생 있었죠? 예, 좋은 학생을 위해서 기침 한번 했습니다. 오케이, 미안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걸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주어졌으면 이제 각각의 컨트롤 시그널에 따라서 어떤 컨트롤 시그널일 때 어떤 기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잘 봅시다. 예. 우선 홀드 하는 기능부터 여기서 되는지 봅시다. 홀드. 카운트 안 하는 겁니다. 예. 자, 홀드 여기 있네. 아이고, 노란색으로 할게요. 0, 0일 때 홀드 하고 싶은 거예요. 0, 0일 때 홀드가 0이에요. 오케이? 예. 그럼 여기 봅시다. 홀드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이네요. 여기 홀드를 0, 1로 나눴네요. 예. 자, 그러면 홀드가 0이니까 홀드가 0일 때 요거를 쫓아가 보면 여기 가운데 거 해볼게요. 요거네. 요거는 동작 하나 안 하는. 홀드가 0이니까 요거 동작 안 해요. 맞죠? 홀드가 1인 것 쫓아가 볼게요. 홀드가 1이죠? 홀드가 1인 것 쫓아갑니다. 가운데 거예요. 두 번째 밑에 쭉 내려오면 얘네. 얘는 홀드가 1이니까 동작 하네. 아, 그러니까 지금 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홀드가 0이면 이 엔드는 동작 안 해요. 동작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네이블링 게이트예요. 딱 보면 알겠죠? 이거 이네이블링 게이트처럼 동작할지. 예. 이게 들어갈지 얘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네이블링. 얘 안 하고 얘 동작하네요. 자,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얘 같이 들어가는 건 얘네. 같이 들어가는 건 얘네요. 얘는 쭉 보니까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이 파란색으로 보면 얘를 거꾸로 쭉 따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 로드가 0이면 요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내 원래 있는 게 이렇게 피드백돼서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요. 요거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예. 요거는 뭘까 또? 요거는 예. 요거는 여기서 카운트 업 신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요거는 얘고요. 얘는 다시 보면 얘에서 나오잖아요. 예. 카운트 업 신호인데 자, 요 카운트 업도 0이잖아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0으로 할게요. 여기 0 나오죠? 여기 0이니까 여기 0 나오죠. 자, 요거 0이 여기로 들어가네요. 0과 익스클루시브 하면 뭐예요? 나 자신이 그냥 나오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0과 익스클루시브와 X 하면 X 나오는 거.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로드가 0, 카운트가 0이라면 여기서 쭉 쫓아보니까 얘가 작동하고 얘 작동하는데 카운트도 0이니까 0000 해서 0과 내 자신이 익스클루시브가 돼서 내가 그냥 나오고 Q1입니다. 여기 Q1이 얘가 작동 1 되니까 이렇게 해서 5가 이렇게 들어가네. 내가 들어가네. 이해됐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시험 문제는 요 그림 주고 요거 주고 어떤 액션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 그림 주고 액션 주고 어떻게 컨트롤하면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 글이라고는 안 할게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찾잡이 어렵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나 했고 두 번째 카운터 업 봅시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카운터 업은 0, 1이네요. 얘는 로드는 0, 얘는 1이네요. 로드가 0이면 이 가운데로 쫓아가서 쭉 쫓아가 봅시다. 로드가 0이면 얘 동작 안 해요. 그죠?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카운트가 로드가 0이면 로드가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네. 예. 여기가 1이면 예. 쭉 가서 얘 동작하네요. 이해됐죠? 예, 똑같네. 로드 아까랑 얘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1이네요. 특별히 카운트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 1 나오네. 그죠? 1 나오죠. 1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예. 얘 입장에서 요 1인데 이 카운트 하는 거는 업 되는 거니까 지금 카운트 업을 만드는 겁니다. 카운트 1이니까 얘 1이니까 얘 스테이트가 그냥 나오겠네요. 얘가 LSB고 얘가 하나 높이 쪽이 MSB 쪽이니까 얘가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건 얘가 1이어서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업데이트 되죠. 그러니까 얘가 1이었고 얘 때문에 얘가 1이라면 여기도 1 나오겠네요. 1.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이 1 컴플리먼트가 돼서 이게 되는 거네요. 컴플리먼트죠? 컴플리먼트 된 게 얘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아, 얘가 1이면 그러니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1이라면 오케이.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1 나와서 여기가 1 돼서 컴플리먼트에 들어가고요. 얘가 0이라면 여기가 0 들어가서 여기 0 되니까 얘는 원래 자기 자신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되죠? 예. 그래서 카운트가 1이면 얘는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플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누구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케이? 잘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마지막. 로드는 생각보다 쉬워요. 로드가 1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어디가 1이냐면 얘가 1이네요. 얘는 0이에요. 얘는 동작 안 해요. 이번에. 얘예요. 얘는 뭐가 들어와요? 여기서 나오는 외부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로드라는 건 외부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럼 카운트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게 여기로 더 거치게 되더라. 요 회로에서는. 예, 그래서 패러렐 로드 기능이 있는 카운터. 예, 동작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divided by n 카운터. 요거는 이제 모듈러 n 카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0진 카운터입니다. 10진 카운터는 뭐예요? 0부터 9까지 세고 다시 0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아, 이거는 완벽한 스테이트 테이블이네요. 0000에서 0001로. 여기가 넥스트 스테이트니까. 그죠? 예. 여기는, 마음에 들게 썼네.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했죠, 제가. 여기는 QT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커런트 스테이트, 여기가 넥스트 스테이트. 여기 하나 더 나는, 요건 아웃풋이 이제 다 카운트를 했느냐? 그거 하나고. 중요한, 그런 기능이고요. 예. 0000이 0001, 0001이 0010, 2로 해서 7, 8, 8이 9, 9가 0으로.
그럼 0이면 다시 1. 됐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CD 카운터를 완전히 다 설명한 겁니다. 10부터 15까지는 돈케어로 해도 좋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런 스테이트는 안 만들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싱크로너스 BCD 카운터인데 이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 여러분 막막하죠? 왜 막막할까요? 4장에서 했던 거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엘레멘트들을 임플리먼트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가지고 4개짜리 요거 하나짜리 K맵 그리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예. K맵. 하여간 그런데 이거는 K맵 그릴 것도 없어. 요 첫 번째 D1이라는 플립플롭은 넥스트 스테이트 인풋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오케이? 나의 컴플리먼트. 그렇죠? 예. 그래서 D1의 입력은 어떻게 만들어요? D1. 이거는 사실 D1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Q1의 T 플러스 1은 예. 어떻게 만들어요? Q1T의 컴플리먼트로 만들면 되죠. 그게 요겁니다. 이건 그냥 K맵 그릴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자, 요거 하나만 해줄게요. 그러면 Q2는 어떻게 만들어요? Q2는 그러니까 D2죠 여기선. 예. D2는 어떻게 만들어요? 4장에서 한 겁니다. 요거와 요거를 K맵으로 그리는 겁니다. K맵 여기가 8, 4, 2, 1이니까 Q8, Q4, Q2, Q1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써먹는 거라니까 여기서. 요것만 그려놓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예.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는 게 92%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고 보면 92%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제가 1이에요? 1인 K맵은 1인 거 쓰니까 1, 2,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5, 6, 0, 1, 2, 3, 4, 5, 6, 7. 뭐 했는지 알죠? 그 다음에 8, 9, don't care. 이거 묶으라고요.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또는 더 크게 don't care까지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뭘 쓰는 거예요? D2는 이건 사실 Q2의 T 플러스 1인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Q8의 인버트 바 Q4는 아니고 Q2 바 Q1 요겁니다. 예.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요걸로 묶어볼게요. 사실 동태어까지 쓰면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예, 요걸로만 묶어볼게요. 뒤에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 5R 요거 두 개는 뭐예요? Q8 바 그 다음에 Q4 빼고 Q2 Q1 바 Q2 Q1 바 이게 이거죠? 됐죠? 예.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가 두 개가 동시에 있네.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됐죠? 예. 그리고 이거를 잘 보니까 이건 뭐예요? X바 Y or XY 바 이건 뭐예요? X 익스클루시브와 Y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록색으로 해야 되겠다. 얘는 예. Q2 익스클루시브와 Q1 그거에 Q8 바 엔드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가로를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 이제 여러분 웬만한 디지털 서킷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면. 그죠? 예.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어요. K맵으로 똑같이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책은 특이하게 요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요거 두 개인데 요거 두 개까지는 오케이예요, 사실. 예. 근데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저도 일부러 이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건 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실. 예. 자기 자신의 익스클루시브 OR로 나머지들이 표현된다라는 형태로 억지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레벨의 디자인 리ኳ이어먼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불리한 수준으로 K맵에서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K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든지. 오케이, 됐죠? 예,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요거 아웃풋까지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이제 BCD 카운터 만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기발한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지금 얘기한 이 BCD 카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너리 카운터. 이 바이너리 카운터는 0부터 15까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너리 카운터, 4비트짜리 바이너리 카운터에 패러렐 로드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BCD 카운터.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 낼 거예요. 만약에 낸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또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세요. CTR4라는 건 요건 4비트짜리 카운터라는 의미입니다. 카운터? 그러면 패러렐 로드가 되는 거네요. D1, D2, D3, D4. 그러니까 4비트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클럭이 들어가면 여기 카운트가 1 되면 클럭이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그 카운트된 값은 여기서 빼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이너리 카운터예요. 4비트짜리. 이걸 어떻게 BCD 카운터로 만듭니까? 카운트 1 돼서 카운트를 쭉 시작해요. 클럭마다. 그래서 이거는 MSB가 여기죠. 그래서 0000, 0001, 0010, 0011 뭐 하는지 알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알죠? MSB부터 얘기하니까. 그래서 쭉 가다가 얘는 어디서 멈추고 싶어? 00
어떻게 카운트를 하고 싶으냐면 000, 1000, 8입니다. 그럼 0001, 9로 가죠. 9, 0, 1001, 9, 그러면 그 다음이 000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만드는 거지. 여기 9, 1000 되잖아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AND로 쭉 끌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로드 신호에 대줘요. 야, 이거 기발하지. 요 로드 신호가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고 있는 요 로드 값이 이렇게 로딩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값을 0000으로 만든 거지. 그라운드를 만들죠. 자, 됐죠? 예. 이게 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BCD 4비트짜리 바이너리 카운터를 11, 그러니까 1000, 9 된 다음에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나는 모듈러 12짜리 카운터 만들고 싶어요. 12까지 세고, 12까지가 아니지. 0부터 11까지 세고 다시 0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디 따와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2는 11이 1101이니까. 그러니까 11이 왜요? 11은 1011이니까. 그죠?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MSB고 여기가 LSB니까. 그럼 어디 따와야 되는지 알겠지? 여기 따오고 여기 따오고 여기 세 개 따와야 되겠네. 그래서 AND로 묶어놓으면 그 로드하고 0. 이해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카운터는 3부터 11까지만 카운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로드를 여기 3을 만들어주는 거지. 재밌죠? 예, 그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다 알겠네. 만약에 낸다면.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최고난도는 아니고요. 여기가 0이라면 여기가 0 들어와서 여기 0 되니까 얘는 원래 자기 자신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카운트가 1이면 얘는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플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누구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 결정되는. 오케이? 잘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마지막. 로드는 생각보다 쉬워요. 로드가 1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어디가 1이냐면 얘가 1이네요. 얘는 0이에요. 얘는 동작 안 해요. 이거는 얘예요. 얘는 뭐가 들어와요? 여기서 나오는 외부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로드라는 건 외부께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럼 카운트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게 여기로 덮어치게 되더라. 요 회로에서는. 예, 그래서 패러렐 로드 기능이 있는 카운터. 예, 동작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divided by n 카운터. 요거는 이제 모듈러 n 카운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0진 카운터입니다. 10진 카운터는 뭐예요? 0부터 9까지 세고 다시 0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이거는 완벽한 스테이트 테이블이네요. 0000에서 0001로. 여기가 넥스트 스테이트니까. 그죠? 예. 여기는, 마음에 들게 썼네.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했죠, 제가. 여기는 Q 띄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커런트 스테이트, 여기가 넥스트 스테이트. 여기 하나 더 나는, 요건 아웃풋이 이제 다 카운트 했느냐? 그거 하나고. 중요한, 그런 기능이고요. 예. 0000이 0001, 0001이 0010, 2로. 해서, 7, 8, 8이 9, 9가 0으로. 그럼 0이면 다시 1. 됐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BCD 카운터를 완전히 다 설명한 겁니다. 10부터 15까지는 동케어로 해도 좋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런 스테이트를 안 만들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싱크로너스 BCD 카운터인데 이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 여러분 막막하죠? 왜 막막할까요? 4장에서 했던 거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엘레멘트들을 임플리먼트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가지고 4개짜리, 요거 하나짜리 K맵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예. K맵. 하여간. 그런데 이거는 K맵 그릴 것도 없어. 요 첫 번째 D1이라는 플립플롭은 넥스트 스테이트 인풋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오케이? 나의 컴플리먼트. 됐죠? 예. 그래서 D1의 입력은 어떻게 만들어요? D1. 이거는 사실 D1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Q1의 T 플러스 1은, 예. 어떻게 만들어요? Q1T의 컴플리먼트로 만들면 되죠. 그게 요겁니다. 이건 그냥 K맵 그릴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됐죠? 예. 자, 요거 하나만 해줄게요. 그러면 Q2는 어떻게 만들어요? Q2는 그러니까 D2죠 여기선. 예. D2는 어떻게 만들어요? 4장에서 한 겁니다. 요거와 요거를 K맵으로 그리는 겁니다. K맵 여기가 8, 4, 2, 1이니까 Q8, Q4, Q2, Q1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써먹는 거라니까 여기서. 요것만 그려놓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예.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는 게 92%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고 보면 92% 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제가 1이에요? 1인, K맵은 1인 거 쓰니까 1, 2,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5, 6, 0, 1, 2, 3, 4, 5, 6, 7. 뭐 했는지 알죠? 그 다음에 8, 9, don't care. 이거 묶으라고요.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또는 더 크게, 동격까지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뭘 쓰는 거예요? D2. 이건 사실 Q2의 D 플러스 1인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Q8의 인버스 바, Q4는 아니고 Q2 바, Q1. 요겁니다. 예.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요걸로 묶어볼게요. 사실 동케어까지 쓰면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예, 요걸로만 묶어볼게요. 뒤에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 5R. 요거 두 개는 뭐예요? Q8 바, 그 다음에 Q4 빼고 Q2, Q1 바. Q2, Q1 바. 이게 이거죠? 예, 됐죠? 예.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가 두 개가 동시에 있네.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됐죠? 예. 그리고 이거를 잘 보니까 이건 뭐예요? X 바 Y or X Y 바. 이건 뭐예요? X 익스클루시브와 Y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록색으로 해야 되겠다. 얘는 예, Q2 익스클루시브와 Q1. 그거에 Q8 바 엔드.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가로를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 이제 여러분 웬만한 디지털 서킷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면. 그죠? 예.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어요. K맵으로 똑같이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책은 특이하게 요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요거 두 개인데 요거 두 개까지는 오케이예요, 사실. 예. 근데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저도 일부러 이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건 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실. 예. 자기 자신의 익스클루시브 OR로 나머지들이 표현된다라는 형태로 억지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레벨의 디자인 리ኳ이어먼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불리한 수준으로 K맵에서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K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든지. 오케이? 됐죠? 예,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웃풋까지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이제 BCD 카운터 만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기발한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지금 얘기한 이 BCD 카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너리 카운터. 이 바이너리 카운터는 0부터 15까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너리 카운터, 4비트짜리 바이너리 카운터에 패러렐 로드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BCD 카운터.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 낼 거예요. 만약에 낸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또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세요. CTR4라는 건 요건 4비트짜리 카운터라는 의미입니다. 카운터? 그러면 패러렐 로드가 되는 거네요. D1, D2, D3, D4. 그러니까 4비트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클럭이 들어가면 여기 카운트가 1 되면 클럭이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그 카운트된 값은 여기서 빼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이너리 카운터예요. 4비트짜리. 이걸 어떻게 BCD 카운터로 만듭니까? 카운트 1 돼서 카운트를 쭉 시작해요. 클럭마다. 그래서 이거는 MSB가 여기죠. 그래서 0000, 0001, 0010, 0011 뭐 하는지 알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알죠? MSB부터 얘기하니까. 그래서 쭉 가다가 얘는 어디서 멈추고 싶어? 00 어떻게 카운트를 하고 싶으냐면 000, 1000, 8입니다. 그럼 0001, 9로 가죠. 9, 0, 1001, 9 그러면 그 다음이 000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만드는 거지. 여기 9, 1000 되잖아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엔드로 쭉 끌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로드 신호에 넣어줘요. 야, 이거 기발하지. 요 로드 신호가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고 있는 요 로드 값이 이렇게 로딩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값을 0000으로 만든 거지. 그라운드를 만들죠. 자, 됐죠? 예. 이게 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BCD 4비트짜리 바이너리 카운터를 1000, 9 된 다음에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나는 모듈러 12짜리 카운터 만들고 싶어요. 12까지 세고, 12까지가 아니지. 0부터 11까지 세고 다시 0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디 따와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2는, 11이 1101이니까. 11이 왜요? 11은 1011이니까. 그죠?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MSB고, 여기가 LSB니까. 그럼 어디 따와야 되는지 알겠지? 여기 따오고, 여기 따오고, 여기 세 개 따와야 되겠네. 그래서 엔드로 묶어놓으면 그 로드하고 0. 이해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카운터는 3부터 11까지만 카운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로드를 여기 3을 만들어주는 거지. 재밌죠? 예, 그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60문제 다 알겠네. 만약에 낸다면.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최고난도는 아니고요. 아비트러리 시퀀스를 카운트하는 거 만들어 봅시다. 아무렇게나. 오케이? 예. 그러면 이 이그램플을 가지고 하나 해볼게요. 예,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트러리 시퀀스 카운터의 비헤이비어를 완벽하게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것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0000이면 0001. 1이면 2. 2면 3이 아니라 4네. 4 다음에 5. 5 다음에 6. 6 다음이 7이 아니라 다시 0. 그 얘기죠, 여기서 있는 게.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0, 1, 2, 3 빼고 4, 5, 6, 다시 0. 그죠? 3하고 7은 없네.
없는 예, 카운터를 만드는 거네요. 뭐 늘어나는 순서이긴 한데 막 엉클어지진 않았는데요. 뭐 엉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시퀀스를 카운트하는 거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이트 테이블 만들었죠? 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사실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부터 그려놓고 스테이트 테이블 그리는 건데 원래 디자인에선 이게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0, 1, 2, 4, 5, 6, 0. 1, 2, 4, 5, 6, 0. 됐죠? 예. 요것만 가르쳐 준 겁니다. 요거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 건. 예.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하나요? 0에서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만들어 달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 이것도 K맵으로 만들면 돼요. 예. 어떻게? 각 비트 C. 예. 요거와, 하나씩 해볼까? 우선 첫 번째 비트 요거. 어디가 1이에요? 1, 1, 1이네요. K맵 그려야지 이것도. 하나만 해줄게요. 이게 DA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A, B, C죠. 요 A, B, C 순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가 1이야? 2, 4, 5네. 0, 1, 2, 3, 4, 5, 6, 7. 됐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거 묶어달라는 얘기네. 예. 그런데 돈케어 컨디션이 있네요. 예. 돈케어 컨디션이. 돈케어 컨디션은 3하고 7이 없네요. 3은 어디야? 0, 1, 2, 3, 4, 5, 6, 7. 돈케어 컨디션.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묶어보면 DA는 그런데 돈케어 컨디션까지 이용하지 말고 한번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하면 DA는 보면 DA 그냥 DA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런데 이거는 AT 플러스 1이고요. 예. 요거 묶어놓은 건 뭐냐면 A, B바 C 빼고 or 여기는 A바 B, C바 그죠? 예. 그런데 돈케어까지 같이 묶으면 요걸 묶지 말고 돈케어까지 이렇게 같이 묶으면 C는 상관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네요. 돈케어까지 쓴 거네. 오케이. 돈케어까지 쓴 겁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됐죠? 요게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안에 DB 요거랑 얘 K맵 그림돼요. DC 요거랑 얘 K맵 그림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렸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려야지. 이 시험 문제예요. 네. 이거까지 그리는 게. 자, 이거 어떻게 그려요? 얘기했네. 딕시퀀셜 로직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D 플립 플롭 그려야지. 4개. 3개네, 여긴. 스테이트가 3개니까. 맞죠? 자, 그래서 DA는 얘네. AB 익스클루시브 오어. 익스클루시브 오어인데 A와 B. 됐죠? 네. 여기다 A, B, C 써줘야 돼요. 네. 플립 플롭의 이름 써줘야 돼요. 여기다 써줘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아웃풋인 경우는 이 바깥에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둘 다 써줘도 좋고. 됐죠? 네. DB는 안 구해봤지만 C래요. 그럼 DB 여기는 뭐야? 요거는 C로 넣으면 되네. 그죠? 마지막. DC는 여기는 AND인데 B 프라임 C 프라임. AND인데 B 프라임 요거 그죠? C 프라임. 이렇게 그리는 얘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클럭 그래서 클럭 다 넣어줘야지 이렇게. 클럭 그죠? 그다음에 리셋 뭐 리셋도 그려도 되고요. 안 그려도 되고. 리셋은 안 그려도 됩니다. 클럭까지는 보통 그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0, 1, 2, 4, 5, 6 다시 0 가는 이렇게 아비트러리 시퀀스를 카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견하죠? 예, 이제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카운터는 3하고 7은 없는데 만약에 정전이 됐다가 갑자기 팍 켜졌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3하고 7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ABC 스테이트가 1, 1, 1이 됐어요. 7이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다가 1, 1, 1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1이 여기 1이고요. 그다음에 요 B 1이 1이네요. 1, 1 같은 얘는 뭐 돼요? 0 되네요. 넥스트 스테이트 0 되네. 계산해보는 거지. 얘는 뭐예요? C가 되니까 얘는 1 되네.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0 되고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1이니까 컴플리먼트 AND니까 여기 0 되겠네요. 알겠죠? 뭐 이거 해보는 거. 0, 1, 0이 되네요. ABC 선. 그러니까 1, 1, 1이면 0, 1, 0이 되네요. 1, 1, 1 정전됐다가 혹시 1, 1, 1 되면 그 다음 클럭이 들어오는 순간 2라는 스테이트로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2로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로 되겠죠. 한 번만 깜빡하고요. 그 다음엔 바로 되네요. 다행히. 이건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면, 돈케어를 이용해서 해 놓으면,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전됐다가 0, 1, 1 되면, 만약에 3이라는 스테이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똑같이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를 더 완성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없는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좀 자신이 생기나요? 디지털 로직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잘 꼬매느냐가 문제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니까. 자,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